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회원분들을 위해서 이항영 장우석의 유망 미국 주식 탑10을 준비했습니다. 일단은 지금 2017년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면서 내년까지 조금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을 저희가 한번 10가지 좀 추려봤는데요. 그렇죠. 준비하는데 꽤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까, 교수님? 저희가 또 한 달 정도 작업을 했는데요. 저희가 세 달 만에 이런 작업을 했죠. 저희가 7월 초에 7월 초에 그 하반기 탑10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셨고요. 그것들을 저희가 7월 29일 날 9시간 연속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다시 이제 가을 맞이 뭐 4분기 내지 뭐 사실 미국 주식 투자라는 것이 3개월만 하는 건 아니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종목을 다시 한번 엄선한 종목들을 추렸다는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개부터 해드려야 되겠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한국열린사이버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항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장우석이고요. 미국 주식에 미치다 대표 운영자로 있고 저희는 워런 버핏의 무엇을 사고 사지 않는가 미국 주식의 답이다의 공저로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그러시죠. 수가 나오네요. 첫 번째 종목은요. 사실 이제 가을이면 꼭 생각나는 주식입니다. 그렇죠. 애플을 먼저 좀 말씀드릴 건데 애플이 지금 이제 9월 초순 아닙니까? 그렇죠. 역시 이제 가을에 와서 그런지 몰라도 애플이 초강세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주식이 약간의 조금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도 애플은 사상 최고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요. 애플 다 알지 않습니까? 기업 내용은 다 아시죠. 다 아는데 도대체 언제 사야 되냐. 작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도대체 언제 사는 게 가장 좋냐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그래서 관련해서 표를 하나 준비했지 않습니까? 이거 보시면 끝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설명드리겠는데요. 애플이 처음 2006년 7년에 그때 처음 나왔잖아요. 아이폰 처음이 세상에 나온 이후에요. 매년 가을 9월 언저리에 9월 언저리에 이제 신제품을 발표했는데요. 신제품 발표 이전과 이후. 근데 이게 뭐 하루 전도 있고 그 다음날 판 것도 있는데 그건 애들이 나는 거고요. 한 2주일 전에 샀다 가정하고요. 6개월 후에 팔았을 때 평균 11번의 흐름을 살펴봤더니 애플은 2개월 후에 발표 이후에, 그러니까 런칭 쇼인데 쇼 발표하는 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9월 10일이 되겠는데요. 그때부터 2주일 전에 샀을 경우 6개월 후에 팔았을 때 26.95%의 평균 수익이 났고요. 같은 시기에 S&P 500은 8.87%의 수익이 났다. 엄청나요. 대박이죠. 한 3배 이상 정도 수익이 났는데요. 이거 애플 때문에 제가 이 시기에 발표하는 거 아닙니까? 이 자료를? 그런 거죠. 이거 시기 얘기하면 9월 12일이니까 지금 사는 게 또 맞을 것 같고요. 애플을 사야 되는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 이제 가장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게 막대한 현금 2,615억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현금을 갖고 있다는 거, 성장성이 회복되고 있다는 거, 세제 개혁의 중심에 있다는 거, 그다음에 배당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현재는 1.54%까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이튠즈라든지 애플페이에 대한 기타 매출에 대한 증가, 또 아이폰 8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좀 좋은 것 같고 기본적으로 사실 이제 애플은요 꼭 가을에만 사는 게 아니고 뭐 언제든지 사도 되는 주식 아닙니까? 언제 상도 되고요. 이거는 뒷배경에 뒷배가 워렌 버핏님이 또 계시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제가 1번으로 뽑은 이유가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면 되는 주식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1번으로 했고요. 그리고 또 이런 거죠. 많은 분들이 이제 처음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 사람은 뭘 갖고 있을까 궁금해 여기시는데요. 저희가 1번으로 놓은 이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이번에 설문조사를 했잖아요. 애플을 갖고 계신 분이 미국 주식 하신 분의 거의 한 70% 정도 됩니다. 저희 회원님들 기준으로. 그만큼 애플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 떨어지면 혼자 떨어지는 게 아니다. 그잖아요. 역설적으로 보면. 그리고 올라가면 같이 즐거울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애플을 1번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증권사 의견은 뭐 바이가 대다수고요. 평균 목표 주가는 170불로 일단 조금 올라가는 건 돼 있습니다. 이거 바뀌는 거니까 여러분들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그 두 번째 종목은요 페이스북을 준비했거든요. 페이스북도 역시 추세가 뭐 조정받는 것보다는 약간 옆으로 기는 모습인데 움직임이 좋습니다. 그리고 옆에 밑에 나오는 이 기업 개요는요 한 번씩 읽어보시는데 이게 뭐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어디서 출처인지 알려주셔야죠. YG 리포트에서 저희가 가져온 거고요. YG 리포트하고 저희가 협약을 통해서 이제 이런 콘텐츠를 공유하기로 하지 않습니까? YG 리포트는 이제 YG FN에서 운영하는 거가 되겠고요. 여러분들 네이버에 이렇게 보시면 네이버에서 네이버의 모든 그 주식 데이터 그리고 추천 종목 이렇게 평가해 주는 거가 YG FN인데 그 회사가 바로 YG 리포트다. 그거랑 저희가
이번에 그 MOU를 맺었잖아요. 공식적으로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회사를 공식적으로 데이터를 쓰고 있다. 네, 서로 네, 상호 네, 네. 이렇게 이용했으면 되겠고요. 네. 네. 제가요. 네. 사실 이 페이스북을 말씀드릴 때 상당히 조금 뭐 마음 아픈 게 있는데 네. 한국에도 지금 페이스북의 사용자가 1,000만 명이 넘는답니다. 네네. 1,000만 명이 과연 주식을 갖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근데 저희 회원님들 중에 60%가 갖고 계십니다. 예. 그래봤자 뭐 몇 명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페이스북을 하면서도 왜 이 주식을 안 살까라는 좀 그런 아쉬움을 가지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 페이스북 사야 할 이유는 모바일 광고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84%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러면 저희가 미국 주식이 미치다가 사실 페이스북 때문에 이만큼 성장했다고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광고 매출이 제가 직접 겪어보니까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예, 제가 겪어보니까 네. 정말 대단한 어떤 회사라고 좀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최근에는 메신저 광고 확대를 하겠다고 예정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월간 학생 사용자가 드디어 20억 명을 돌파하고 있고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한 모습이고요. 네. 순이익도 71%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트위터하고 스냅을 얘기하고 있는데 경쟁이 안 됩니다. 이거는 경쟁 안 되죠.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오른쪽 그 위에 보시는 표 보시는 것처럼 월간 활성 사용자 치로 보게 되면 거의 뭐 독보적인 위치에 있고요. 트위터는 요만큼 있고 스냅은 요만큼입니다. 상대가 안 되고 그나마 유튜브가 좀 따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아주 위에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또 말씀드리면 앞서 저희가 1번, 2번은 애플과 페이스북을 얘기했는데요. 저희 미국 주식에 미치다가 세상에 알려진 거가 저희 또 설문조사에 보면 제일 큰 건 팟빵이고요. 두 번째가 페이스북인데요. 네. 그 팟빵의 기본이 된 거가 팟캐스트고요. 팟캐스트를 만든 사람이 아이튠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애플과 페이스북 덕분에 저희가 같이 모든 커뮤니티를 운영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저희는 맞습니다. 항상 탑픽으로 원투 애플과 페이스북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고요. 네. 특히 새로 사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페이스북에 저커버가 항상 하는 얘기 단 2명을 위해서도 타겟팅 광고가 가능할 정도다. 이게 핵심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그 예탁원으로 보게 되면 페이스북이 전체 한국에 한 10만 주 있다고 그러는데요. 네네. 아마도 거기서도 기관들 물량을 빼면 개인들 물량이 거의 없을 걸로 보거든요. 네. 최소한 100만 명의 이 주식을 보유하는 날까지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JP모간 체이스에서 일단 뭐 우리가 금융주를 하나 뽑았는데요. 네. 사실 뭐 금융주 하면은 뭐 골드만삭스는 안 됩니까? 시티그룹은 안 되나요?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 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나름 저희는 JP모간 체이스를 좀 얘기하고 있고요. 사실 여기에 이걸 얘기하다 보면은 그 CEO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제이미 다이먼이라는 사람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2005년 이후에 이제 JP모간 체이스 이끌고 오면서 금융위기를 잘 넘겼고요. 지금도 사실 전 세계에서 거의 영향력이 큰 사람 19위에 등록이 될 정도로 제가 존경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이 얘기하고 있고요. 그나마 하반기에는 금융주와 기술주가 세라고 보기 때문에 그중에 한 종목을 뽑았는데 그게 JP모간 체이스고요. 기본적으로 JP모간 체이스 아스라고 적었는데요. 저는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어요. 저 오타가 제가 다 입력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어디다 긁어서 붙인 게 아닙니다. 긁어서 붙이면 나중에 탄로나죠. 그거를. 그래서 다 제가 친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그 애교를 봐주시고요. 지금 기타 은행주들하고 비교해 보면 사실 웰스파고라든지 골드만삭스 움직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나마 살아있는 게 JP모간 체이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JP모간 체이스 사야 될 이유는 1년간에 194억 달러에 대한 자사주 매입에 대한 소식, 그다음에 분기 배당을 12% 증가한다는 그런 소식이 또 있고요. PER이 12배로 저평가 구간에 들어있다는 거. 업계 평균이 14배입니다. 그러네요. 그다음에 금리 환경이 개선되고 대출 수요가 증가한 이거는 뭐냐면요. 금리 인상 구간에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금리 인상이 되면 은행주 당연히 올라간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ROE라고 해서 8.59%로 JP모간 체이스는 높은 ROE를 보이고 있습니다. 평균이 8.59고요. 좋은데요? ROE는 9.37%로 이게 이제 그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지의 하나의 지표이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는 의견이 대충 바이고요. 목표 주가는 93불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몇 배 올라가거나 아니 엄청나게 큰 퍼센트로 올라가지 않습니다만 은행주도 수치로 바뀌거든요. 목표 주가라든지 의견들이. 그러면 일단 지금 보유하시게 되면 장기적으로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자사주 매입에 대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2016년 이후에 자사주 매입을 좀 키우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 자사주 매입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거나 뭐 그렇게 뭐 심하지 않잖아요. 올라갈 수 있는 폭이. 그렇지만 약간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거 돈을 버는 기업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뭐 그 수익이 좋다라고 좀 보는 거고요. 옆에 보이는 게 제이미 다이먼이라는 모습입니다.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얘기 했습니다만 시장에 대한 안정판 역할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융위기를 잘
거쳐온 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분의 권력력은 좀 탁월하게 보는 부분도 있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말씀 안 하시죠? 말씀하시죠? 넘어가죠. 제이미 다이먼 그 외에는 설명할 길 없죠. 그래서 은행주까지 봤고요. 네 번째도 금융주라고 볼 수 있는 벅셔 에스웨이. 워낙 금융주를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벅셔 에스웨이가 일단 뭐 금융주가 거의 한 30% 이상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주의 모습을 따라가고 있는데 벅셔 에스웨이가 사실 이 주식은 워렌 버핏 때문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실제 장이 안 좋을 때 빛을 발하는 주식이고요. 그러면 아까도 첫 번째 애플을 말씀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통 계좌에 꼭 들어가면 좋을 종목 중에 하나로 저희가 많이 말씀드린 종목입니다. 저희 미국 주식엠시터 회원 중에 한 35% 정도가 벅셔 에스웨이 주주. 네, 맞습니다. 그만큼 그리고 이런 거죠. 저희가 여러 번 저희가 책도 썼지만 저희가 벅셔 에스웨이를 강조하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이제 대한민국 주식만 하신 분들도요. 워렌 버핏식 투자 철학, 워렌 버핏 강의를 많이 들으시는데요. 들으시는 건 상관없어요. 뭐 자유인데 결론은 이거 한 주라도 사는 것이 오히려 공부에 제일 빠른 지름길이다. 제가 그래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를 제가 과거의 기록을 뒤져봤어요. 뒤져봤더니 194불로 뭐 이렇게 하는 뭐 제목이 있더라고요. 고작 149불. 149불이면 이 주식을 사으로 인해서 워렌 버핏의 어떤 그런 투자 철학을 배우는 거 아닙니까? 2016년 여름에 썼던 걸 배웠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워렌 버핏에 대한 교육을 몇십만 원 주고 하는 것보다 이분의 주식을 보유하는 게 가장 빠른 교육이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수익도 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분이랑 점심 먹으려고 그러면 보통 35만 불. 35만 원이 아니고 35만 불. 35만 불 정도 낸 것 같은데요. 이거는 단지 한 얼마요? 지금 한 요즘 올라가고 180불이니까요. 한 19만 원 언저리? 네, 그렇죠. 뭐 점심 먹는 거랑 똑같은 효과죠. 결국 이거잖아요. 근데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공부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보유하신 분들이 이것저것 물어보시는 거 봤을 때는 주식 한 주라도 보유하시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3번은 뭡니까? 배당도 없었고 자사주 매매는 최근에 한 적이 없는데요. 없는데 재작년에 3년 전에 한 번 했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약 한 1,000억 달러에 달하는 현금이 있다 보니까 너무 많아서 문제죠. 이거에 대한 어떤 사용처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대요, 이분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에 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 부분은 3번에 보면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자사주 매입에는 가능성이 없어요, 지금요. 왜냐하면 이거는 여러 번 너무나 명확하게 한 얘기가 PBR 기준으로 1.2배. 1.2배가 돼야 된다. 근데 아직 멀었어요. 좀 올라가는데 배당에 관해서는 지난번에 주주총회 저희 갔어요. 참석할 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약간 얼버무린 정도가 있어갖고 약간 뉘앙스가 바뀌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찌되었건 간에 이런 거죠. 돈은 1,000억 달러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는데 1,000억 달러잖아요. 맞죠? 1,000억 그 99.7빌리언 많이 갖고 있는데 용적이 있고 빨리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 오해하지 마세요. 이분의 입장에서 보면 애플이 많이 오른 거예요, 지금요. 그렇죠. 이분이 많이 오른 다음에 안 샀거든요. 140, 150 넘으면 안 샀을 거예요. 안 샀어요. 올해 2분기부터 안 샀잖아요. 안 샀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살만한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 기대감일 뿐이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 과거 33년 동안의 주가 흐름을 봐도요. 지금 한 40년이죠. 대박이죠. 40년 동안 워런 버핏이 이끌고 있는 벅셔 에스웨이는 100만 % 올라왔고요. 시장은 1200%니까 뭐 어마어마한 수치로해서 워낙 운용을 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믿고 한번 가보는 거죠. 사실 작년에 제가 애플을 추천했던 이유도 이분이 사시기 때문에 저도 이제 추천한 거고 따라서 100% 이하였잖아요. 100% 이하. 100% 이하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분만 따라하면 그냥 답이 나옵니다. 자, 페이팔도 제가 넣었는데요. 페이팔은 최근에 많이 말씀드렸죠?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페이팔은 이 밑에는 와이즈 리포트는 이제 여러분들 그 나중에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페이팔은 한마디로 전 세계에 지금 모바일 결제 시장이 엄청 커지고 있다는 거. 맞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고요. 많은 분들이 저는 이런 얘기 할 때마다 한국에서 사람 이미 네이버 페이 결제 많이 하는데 뭔 소리냐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도 이미 많이 하지만 전 세계에서는 아직까지 페이를 간편 결제를 안 하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중국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한 95%, 92% 가까이가 스마트폰이 있는데요. 중국이 한 70%가 잘 안 돼요. 중국도 결국 다 갈 거 아닙니까? 지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 세계 간편 결제 모바일 페이가 커진다는 거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와중에
전 세계에서 가장 1, 2위 하는 것, 특히 미국에서 압도적인 1, 2위는 페이팔이 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페이팔은 특히 우리나라 분은 잘 이해를 못하지만 저희 회원님 중에 교포분들이 거의 다 갖고 계시다고 제가 설문조사를 나왔거든요. 뭐냐면 그분들이 다 쓰는 거예요. 뭐냐면 거기서는 심지어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등록금도 내고요. 학교에서 이제 부모들 모여갖고 애들 초등 중학생 있으면 그래서 매년 처음에 학기 시작 우리나라는 시도 때도 없이 돈 모으잖아요. 근데 미국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캐나다는 9월이면 9월 학기에 학교에서 보내요. 통지를 좀 오고 우리 한 학기 동안 제가 조사해봤더니 여러분들 크레파스도 사야 되고 종이도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딱 거니까 n분의 1 나누니까 112불이라는 게 딱 떨어져요. 그걸 줘요. 그러면 그걸로 끝납니다. 근데 그걸 뭐로 모으느냐? 페이팔로 모으죠. 벌금 일부는 벌금도 페이팔로 냅니다. 애들 그리고 펀드레이징 한다 누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 친구가 뉴욕에서 정치한다고 출마했다는데 제가 100불 그걸로 보내거든요. 우리나라는 아직 그 기능이 없는데 용돈 보내죠. 용돈. 그 저희가 무슨 하더라도 외국에 계신 분은 결제 안 되면 페이팔로 받잖아요. 저는 경험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페이팔이 쓰임새가 워낙 많다라는 점이 핵심이고 그 왼쪽 보시면 모바일 머니가 페이팔이 이게 엄청 커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페이팔 결제 그 고객의 어카운트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 이걸 좀 이해하시면 뭐가 됐건 간에 페이팔이 됐건 알리페이가 됐건 뭐가 간에 그 모바일 페이가 시장이 커지는 거는 인정하자. 그래서 오늘 페이팔을 말씀드린 거죠. 제가 이제 미국 측이 미치다의 커뮤니티를 이끌면서 두 가지 회사를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는 페이스북, 하나는 페이팔. 페이스북은 그 느끼신 날이 우리 미국 주식의 창립일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페이팔로 최근에 제가 겪어봤는데 이걸 안 쓰고는 사실 돈을 해외 쪽으로 붙일 방법이 거의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게 그 벤모라고 있지 않습니까? 벤모 있죠. 벤모라고 하는 n분의 1 나는 벤모. 벤모를 통해서 돈을 이제 이렇게 그 n분의 1 하고 더치페이하잖아요. 근데 벤모가 아직까지는 유료화가 안 됐습니다만 만약에 전환한다고 그러면 수익이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또 랜드업이라고 하는 동남아시아에 있는 온라인 대출에서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향후에 실적이 더 좋아질 것 같다고 얘기하고 있고 아까도 잠깐 넘어갔습니다만 아직까지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또 비자하고 전략도 제휴 체결했다고 부분도 한번 기억하시면 좋으면 될 것 같습니다. 6번은 길리어드 사이언스입니다.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또 본부장님 전공이잖아요. 전문.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뭐 이 내용 보시면 되는데 이게 참 좀 며칠 또 빨리 하면 좋았을 텐데.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본부장님. 네, 알겠습니다. 주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카이트라는 회사하고 카이트 파마 슈티커라고 이제 뭔가 제휴를 통해서 뭔가 M&A를 하고 있는 진행 중에 있고요. 거기 나오는 것 중에 카티 치료제 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름이 이렇다는 것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쉽게 얘기하면 새로운 암 치료제거든요. 근데 얘네가 자체가 개발한 게 아니고 그거를 치료제를 개발 중인 카이트 파마를 인수한다는 내용이 나와주면서 사실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단계적으로 보는 게 아니니까. 그거 아니죠. 일단은 그거가 지금 현재 주가 올라가는 이유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 약간 상승 소식이 지금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매수 의견이 나오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PER이 10 미만 정확히 아마 9인가 그래요. PER이. 그러니까 완전히 저평가 구간에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다고 보는 게 더 이상 힐러리나 트럼프 입에서 약간 논쟁은 없을 것 같아요. 힐러리는 얘기할 일이 없죠. 그렇죠. 이제 가신 분이니까. 근데 어쨌거나 트럼프도 더 이상 약간 논쟁 하지 않을 것 같은. 오히려 제약업계 규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내용이 들어갔고 일단 추천했고요. 전체 의견은 바이고 목표 주가는 85불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보시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장기적으로 보셔야죠. 그 다음에 워낙 한 1, 2년 동안에 최근 동안 제약바이오주가 안 좋았지 않습니까? 거기서 고르기 딱 어려운데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약간 저평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요 기업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7번은 인터내셔널 페이퍼라고 해서 종이 회사입니다. 종이 회사인데 사실 주가가 약간의 좀 등락이 있었거든요. 세계 최대 회사 아닙니까? 제조 회사 중에. 이걸 딱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갑자기 종이 회사지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 같은 사람 그러죠. 이거 뭐야? 딱 이런 거 하죠. 배당이 한 3.4% 아마 4% 좀 안 되고요. 배당이요. 높은 배당을 갖고 있는데 포인트는 그게 아니고 제가 다음 그림에서 보여드리면 바로 이걸 보시면 종이 박스에 대한 수요가. 젠장. 이거 미리 말씀하셨어야죠, 본부장님. 이거 아마존 전 수혜준주를. 저 그림은 뭡니까, 저거? 저 그림. 진짜 수익 그림은 뭐야? 수익 그림. 수익 그림. 이거요? 오른쪽 거요. 이거요? 이거는 이제 실적이 좋아질 것 같다. 그래서 실적이 좋아질 것 같다고 지금 이제 실제 예상치인데 지금 시점부터 실적이 확 좋아진다는 거예요. 좋아지는데
그게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 네. 박스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종이가 들어가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그 박스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갈 굉장히 간단한 내용입니다. 네. 많이 사야 될 이유는 고배당 3.44% 고배당 이커머스 기업들의 성장에 따른 종이 박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게 이제 골드만삭스의 얘기한 건데요. 종이 비싸죠. 예, 요 기사를 해서 이 기사에 들어가 보면 뭐 몇백만 박스가 필요했는데 몇 천만 박스가 필요하다 이런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럴 수 있죠. 네, 감이 안 잡히죠. 오렌지 5개도 배달한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이게 그 아마존이 워낙 성장하다 보니까 네. 사실 이 기업도 사실 약간의 아마존 덕을 보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서 네. 말씀을 드렸고요. 전체 바이견이고 목표 주가는 61불로 됐기 때문에 올라갈 배당으로도 마음에 전 드네요. 예, 배당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건 ETF인데 로보틱스 그다음에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고 해서 인공지능 관련한 ETF거든요. 네. 이미 이름에 나와 있습니다. 뭐가 네. 관련된 건지. 그래서 로보틱스하고 인공지능 관련한 종목들만 모여 있는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부분은 네. 이게 저희가 이제 항상 이제 할 때 로보를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네. 거기다가 로보의 성격에다가 AI에 드는 것들이 많이 들어갔다라고 그렇죠. 일단 그렇게 좀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좀 더 총합적으로 종합적으로 들어간 ETF. 아마 그 보츠는 저희 미국 주식 시장에 처음 소개하는 거로 제가 처음인데요. 늘 말씀드리면 이제 긴 흐름에서 어떤 시대적인 조류 그러는데요. 이제 그 작년 작년 6월 정도에 미국에서 가장 핫한 테마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이었습니다. 인공지능 AI였고요. 그때 보면 이제 그 영국에서 드라마가 있었고요. 미국에서 워낙 유명한 영화들에서 인공지능 이런 관련된 영화가 많이 있었어요. 많이 한국에도 있었고 뭐 휴먼이라는 또 드라마도 있고 그랬었는데 영국의 드라마도 있었는데요. 요즘 보면 다시 요즘 미국에서 많이 뜨고 있고 근데 미국에서 뜨는 이유가 그냥 단순한 영화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여기에 논쟁을 불질른 것은 이제 앨런 머스크죠. 네. 그래서 앨런 머스크가 소위 인공지능에 대한 개발에 대해서 이제 지금 뭔가 좀 막아야 된다. 그런 얘기 있고 그래갖고 저커버그랑 붙었잖아요. 네, 그렇죠. 저커버그는 인공지능을 AI도 잘 모르는 애다. 뭐 이렇게 서로 얘기한 게 지금 있었고요. 또 하나가 결국 일자리에 대한 문제인데요. 그거는 뭐 새로운 얘기는 아니지만 미국의 지금 현재 전통적 일자리의 35%가 앞으로 10년 내에 사라진다거나 그러면서 AI에 대한 얘기가 워낙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럼 도대체 AI가 뭐냐? AI의 관련주가 뭐냐 그러면 할 말이 별로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보면 굳이 따지면 AI라고 여러 가지 나오면서 인공지능 하면서 엔비디아를 갖다 붙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쉽지가 않고요. 특히 미국 입장에서 보면 조심스러웠던 것이 첨단이나 이런 쪽에 보면 상장능이 별로 없어요. 네네. 여기 보면 구글에서도 하고 애플에서도 하지만 이것들이 조그맣게 인하우스에서 많이 하고 정말 그 뭐라 그럽니까 벤처 같은 그 이스라엘 회사 많이 하고 있고요. 그게 오히려 일본계나 중국에서 이런 걸 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딱 그 주식을 찾기가 쉽지 않은. 로봇도 마찬가지예요. 로보란 그 ETF의 가장 큰 단점이 보면 로보의 최대 비중이 보면 미국에 있지 않아요. 네, 보면 중국, 일본, 독일이라는 게 있는데 특히 독일 회사 하나를 또 누가 인수했냐면 그 메이디 그룹 있잖아요. 중국에. 걔네가 또 인수했어요. 그래갖고 이게 만만치 않은데 이걸 좀 더 확산돼갖고 미국 거를 상당히 좀 집어넣은 게 보츠입니다 지금.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본이 한 45%, 유나이티드 US가 한 31%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제가 알기로는 제 기억에 틀릴지 모르겠는데 로보보다는 그 미국 비중이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조금 더 선호도가 높아요. 미국 투자가들 입장에서 그런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어떤 회사 들어왔는지 조금 소개돼 있죠. 네. 이런 기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말씀 보세요. 미쓰비시 일렉트릭 이거 제일 많이 들어 있고요. 여기 보면 코요콘 뭐 이런 거 있죠. 일본 회사인데 이거가 로보에도 많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ABB 있죠. ABB가 제가 알기엔 이게 독일 회사일 텐데요. 이게 맞나 모르겠습니다. 틀리면 안 되는데 맞아요? 프랑스? 네. 그래서 ABB가 있겠고요. 옴노 있는 것도 당연히 일본 거. 한학도 있네요. 한학은 로봇 관련, 로봇 팔이나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보면 이제 그 NC, 그 NC 그런 그 공작기계, 그 최고의 회사가 되겠고, 엔비디아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그래갖고 대부분이 이런 쪽에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투이티브 서지컬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거죠. 로보에도 들어가 있는데 로보는 비중이 적어요. 오히려 미국보다는 이게 더 훨씬 폭넓게 커버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홉 번째도 역시 ETF인데 이거는 차이나 인터넷 ETF입니다. 그래서 다소 좀 모를 수가 있겠지만 이게 해외에 상장된 중국 인터넷 기업들로 구성된 ETF.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지난 9월 달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그
EMQ인가 있었잖아요. 있었죠. 예. 그때 보면 이제 이머징 마켓의 이커머스 기업인데요. 이거는 그보다도 더 좁혀서 중국에 있는 중국 건데 여기서 지금 해외에 상장된 것들 있죠. 해외. 근데 여기에는 미국도 있고 홍콩도 다 포함되어 있고요. 요즘 가장 핫한 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지만 아직까지 성장성이 더 높은 거는 중국이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아직도 스마트폰이 한 60%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일 많이 앞으로 더 예를 들어서 우리식으로 보면 더 네이버를 누가 더 많이 쓰겠냐는 거죠. 중국 사람이 더 많이 쓸 거고 중국 사람은 제일 많이 요즘 올해 아마 알리바바가 제일 핫하지만 실제 알리바바보다 더 핫한 게 텐센트였거든요. 텐센트죠. 네. 그러니까 텐센트가 제일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 알리바바가 두 번째로 들어 있고요. 그리고 뭐 바이두 이런 거 들어 있고요. JD도 있고 징동닷컴도 들어 있고 이런 게 다 미국 아니면 그 텐센트가 또 홍콩에 상장돼 있잖아요. 이렇게 다 포함되어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다라고 일단 되겠죠. KWEB입니다. 예, 아까 잠깐 지나갔지만 S&P 500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보다 중국이 더 좋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 올라간 종목이라서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드디어 이제 마지막 10번째 종목인데 MTUM 이거 저희가 한번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모멘텀 ETF에서 ETF로 소개해드렸는데요. 이거가 저희가 지난 7월 달에 할 때 보면 마지막 종목으로 페이팔로 했던 거죠. 맞습니다. 이게 저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마지막 거는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건데요. 이거는 이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우세요? 샤프 비율을 사용했는데 6개월하고 12개월 사이의 가격 상승과 과거 3년간 이거 본부장님이 어렵게 설명하셔야 하는데요. 이거는 그냥 그대로 했겠죠. 우리가 흔히 해서 모멘텀 있는 주식들을 전부 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는데 종목 수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보면 모멘텀이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써요 우리가. 평상시 많이 쓰죠. 그 뉴스에 모멘텀이 있다, 예를 들어 뭐에 모멘텀이 있다 그러는데 미국식 주식 접근해서 미국에서 볼 때 모멘텀이 있다고 보면 대부분 가격을 갖고 얘기해요. 가격 모멘텀이 있다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를 모르면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미국식의 모멘텀이 있다는 것인데요. 이게 보시면 최근에 한 6개월, 3년, 5년 동안에 평균 주가 상승률을 본 상승. 이게 상승 추세냐 아니냐를 일단 첫 번째 보겠고요. 두 번째는 올라가면 뭐예요? 변동성이 적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갖고 얘기하는 건데 이 주식의 특징이 보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말씀드리면 페이스북 사고 싶잖아요. 네, 사고 싶죠. 사고 싶은데 너무 많이 올라서 못 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은 보면 모멘텀 인덱스를 사라는 거예요. ETF를 사라는 거예요. 그게 딱 이제 본부장님 말씀하시면 예를 들어서 무슨 아까 예를 들면 알리바바도 마찬가지고요. 굳이 따지자면 페이스북 그리고 뭐 아마존 이런 것들이 주가는 올라가는데 내가 보고만 있었던 거. 차마 못 사던 거. 그런 것들 하나 사기가 위험하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마찬가지, JP모건, 애플 마찬가지. 엔비디아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이 다 주가 올라가고 있는데 어떤 분들 엔비디아 지금 떨어졌다. 그게 아니라 그게 2년, 3년, 5년 동안의 전체적인 평균 그리고 변동성 그리고 갖고 올라가는 주식인데 못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몇몇 주식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올라간 걸 어떻게 사냐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그런 분들한테는 MTUM을 사시라 그래요. 그렇죠. 일단 100불이라도 사보시라. 10주라도 20주라도 사보시라. 그러면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 지금 잘 가고 있는 것들을 한꺼번에 다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고 있는 주식. 반대로 떨어지고 있는 주식은 아닙니다. 이거는. 추세가. 그러니까 사실 그 이슈가 되고 있는 게요. 이 모멘텀 ETF가 슈퍼 로우 코스트 ETF입니다. 이게 그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비용을 아주 작게 낮춘 거예요. 0.15% 연간. 본부장님 디테일인 것도 찾아내셨네요. 그래서 사실 이제 뭐 0.15나 뭐 1.5나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어쨌거나 이제 비용을 많이 줄인 ETF고 그만큼 최근에 이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졌대요. 많은 분들이 아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 찍기 어려우니까 이걸 통해서 일단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을 같이 묶어서 투자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많이 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내려갔다. 이거는 그래서 이거가 특정한 걸 한 섹터가 왕창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IT도 있고요, 금융주도 있고요, 필수 소비재도 있고요, 산업재도 있고요, 그리고 뭐 다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서 애플도 사고 싶은데 보잉 사고 싶잖아요. 보잉. 그렇죠. 차상적 효과 내년에 더 갈 것 같은데 그렇죠. 보잉도 들어있지 않겠어요? 들어있습니다. 보잉 들어있습니다. 그래, 3% 딱 들어있잖아요. 엔비디아 들어있고 집 요번에 수리한다는데 예를 들어서 집 그럼 홈디포 사고 싶잖아요. 그렇죠.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미국의 대표적인 주식 중에서도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는 거. 그리고 또 그 제가 세계 ETF를 뽑을 때의 공통적인 사항은요.
S&P 500을 이렇게 네. 아웃퍼폼할 수 있는. 그건 당연하죠. 뭐 재미없고 막 밑으로 기구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거 아니죠. 상당히 좀 아웃퍼폼할 수 있는 ETF를 했기 때문에 사실 개별 종목만큼의 어떤 투자 매력이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내가 올라가는 주식을 감나서 못 사셨다는 분들 있잖아요. MT면 사시면 돼요. 1.5 사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갖고 저희가 이하영 장우석의 유망 종목 탑 10을 했는데 일단 이게 지금 이제 가을 이후부터 내년 2018년 초까지도 유효할 수 있는 종목이고 잠깐 보유하고 이런 차원에서 그런 거 아니죠? 아니니까 장기적으로 잘 투자에 참고하시라고 좀 말씀. 저희가 앞으로 이런 거는 계속해서 저희가 카페나 이런 통해서 실적 계속 검증하는 것들 계속 가질 테니까요. 그렇죠. 저희가 이걸 또 계속적으로 AS를 좀 해드리니까 그럼요. 그래서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면 과연 수익이 어떤지까지 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뉴스가 있는지까지도 한번 잘 살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